우왕 우왕.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는 이제 수업 자체를 주 교재가 아니라 부교재로 나가기 때문에 부교재는 여러분 1별관 지하 1층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수업이 끝나고 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뭐 지금 교재가 없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필기본 녹화해서 올려드리니까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연습장에 적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반별 게시판 이용하실 줄 아시겠죠? 반별 게시판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오늘 녹화 뜬 거 올려드릴 거니까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우리는 이제 기본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본반 오신 거 맞아요? 목표 점수 700, 750 맞아요? 가야죠, 목표 점수. 학생분들이 선생님 700점 받기 어려워요, 쉬워요? 라고 물어보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받아야 되면 받아야죠. 뭐 어쩌겠어, 어려워도 받아야지. 맞죠? 받을 거예요. 저랑 이제 RC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해커스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장종훈 선생님이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예요. 예스. 고마워요. 예스. 일단 제가 장종훈쌤, 장종훈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제가 아까 오늘 첫 수업을 끝내고 이제 그 연구실로 돌아가는데 누가 제 부교재를 여기 들고 있었어요. 딱 부교재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인사를 했거든요. 잘못된 사람처럼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이반이었던 것 같은 내가 잡아낼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누구였는지. 접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일단 이름은 까먹지 말라고 적어드렸고, 일단 그리고 제 이메일도 여기 있네. 이메일 체크해 두시고요.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거나 안 그러면 자료를 못 받은 게 있다라고 치면 이쪽으로 이메일 쏘셔도 되고, 반별 게시판 들어오시면 다 올려뒀어요. 반별 게시판 올라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설지를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홈워크도 제가 올려놨고 반별 게시판에다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스터디 신청하는 거 이야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신청했어요? 쉬는 시간에? 아직 안 했어요? 약간 긴가민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너무 빡세게 말하나? 우리 지원쌤 착하잖아. 그래도 맞지?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둘은 MBTI가 하나도 안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완전 다릅니다. 우리 지원쌤 착하고 다 계획적이고 다 이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겁내 쪼옵니다. 스터디 신청하세요. 하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반은 월수금, 화목금반, 결합반, 평일반도 계시는 걸로 알아요. 월수금반 친구 손 들어주세요. 손 내리세요. 평일반 친구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손 내리세요. 평일반은 신청하면 내일부터 바로 진행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일부터 바로 진행할 거니까 스터디는 선생님 뭐 해요? 라고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 복습할 수도 있고 저희 조교쌤이 따로 계세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옆에 앉아가지고 가해해 줄 거예요. 제가 제 사비를 털어 조교 선생님을 보내드립니다. 이용하세요. 무료입니다. 아시겠어요? 하셔야 돼. 하셔야 되고 스터디에 가면 스터디에서만 주는 문제가 또 따로 있어요. 제가 그 정도도 준비를 했겠죠? 당연히. 스터디 때 가시면 스터디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따로 있고 지원쌤은 직접 가서 또 봐줄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 가면 장종훈 굿즈가 있어요. 제가 장종훈이에요. 제가 만든 굿즈가 있어요. 원하지 않지? 하지만 줄 거야.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들어봤어? 줄 거야. 그리고 이상한 게 옆 사람이 받으면 나도 받고 싶다? 뭔지 알지? 심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같은 거 들고 다니기 편하라고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지고 장종훈 굿즈 받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 자, 그래서 반별 게시판 들어오고 오늘 수업 끝나고 1시간 내로 스터디 신청하세요. 아시겠죠? 요거 신청을 해야 우리가 좋은 곳으로 받을 수 있어. 선생님, 좋은 곳이 무슨 차이예요? 안 좋은 곳은 신논현역 근처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1시간 스터디인데 걸어가는데 한 15분 걸려. 가면 숨 고르는데 또 한 5분 걸려. 안 돼. 그래서 빨리 신청합시다. 오늘 해커스 전부 다 개강했기 때문에 지금 막 경쟁 중이에요. 우리 기본반이니까 물어볼게요. 토익 시험 쳐본 사람 손 드세요. 빨리 자수하세요. 손 내리세요. 쳐봤는데 우리가 기본반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요령 없이 시험을 쳤다라는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학생이었고 제 친구들도 유학생이거든요. 애들 미국에서 몇 년 살았건 상관없어요. 토익은 요령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서울대, 연고대 다닌다고 전부 다 자동차 면허시험 바로 합격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제 친구들 중에 많이 떨어졌어요. 막 고대 다니는 애들 막 떨어졌어요. 자동차 시험 같은 거야. 이거는 요령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 내가 뭐 통역사다. 그래도 요령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200문항을 120분 동안 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애초에. 한 문제 1분을 써요, 못 써요? 한 문제 1분을 못 써요. 아시겠어요? 한 문제 1분을 못 써요. 1분도 못 써.
생각하고 자시고가 없어. 바로바로 풀어야 돼. LC는 여러분들 지원쌤이랑 공부했죠? 맞죠? 그럼 이제 RC를 나랑 공부를 하겠죠? 근데 똑같이 100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LC는 45분 만에 풀고 RC는 75분이에요. RC가 30분이 더 많아요. 몇 분이 더 많아요? 30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RC가 훨씬 더 시간이 널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토익 시험 쳐본 사람들 있죠? RC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익 RC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하냐고요? 요거 하면 다 알죠, 보통. 이렇게 말하면. 마지막 뭐예요, 이거? 보통 찍잖아요, 다. 하나로 찍잖아.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뭘로 찍냐면 보통 C로 찍거든요, 학생들이. C로 찍어요. 뭔가 불안하니까. 전 절대 C로 찍지 말라고 해요. 제가 바로 지난번 토익 시험을 봤거든요. 마지막 5문제 중에 C가 정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A, B, B, D였어요. 그래서 제가 C로 찍지 말라고 하거든요, 항상. 왜냐면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토익 시험이 40년이 됐거든요. 학생들이 마지막에 뭘로 찍는지 모를 것 같대요. 40년이 됐다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C로 찍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안 찍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여러분만 찍는 게 아니라 다 찍어요, 다. 토익이 680점이 전국의 평점이에요. 5년째. 근데 이제 LC가 380이야. 그럼 RC는 몇 점이겠어? 이렇게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 지원 선생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L사라고 많이 불러요. LC 400점 평균에서 20점만 올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R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100점을 올려야 되니까요.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750점 받고 싶으면 보통 어떻게 받냐면 학생들이 LC에서 400점을 찍어야 돼. 우리 지원쌤이랑 공부해서 찍어. 그리고 나랑 공부해서 350점 다 이렇게 올려. 그럼 750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통 학생들이 받는 점수. 이렇게 하면 졸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예전에는 토익 고득점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알죠? 커트라인만 넣으면 돼요. 토익을 그렇게 크게 안 보거든요, 사실. 그냥 커트라인만 딱 저것만 넘기면 되거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걸 다 안 맞춰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토익 200문제 어떻게 맞추지?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버릴 문제는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100문제나 있잖아.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만 잘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 나중에 좀 파격적이긴 한데 본인이 풀었을 때 시간이 너무 없으면 파트 7에서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라고 해요. 그냥 3중지문 3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버리세요. 그냥 말해요. 그래도 나오거든요, 점수는. 계획적으로 갑시다. 계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요건 20분 컷, 요건 55분 컷 이렇게 내면 돼요. 됐죠? 파트 5, 6는 20분 컷, 파트 7은 55분 컷. 근데 파트 5는 12분 컷, 파트 6는 8분 컷.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반이니까 여기 20분이나 쓰는 거는 뭐 조금 널널할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많이 늘면 뭐 16분 컷 정도 내겠죠? 선생님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뭐해요? 파7에 다 때려 박을 겁니다. 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7에 남은 시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파트 5, 6은 시간을 무조건 아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파트 5, 6는 한 문제당 30초를 컷을 내시면 되고요. 파7은 한 문제당 1분 컷을 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요 전략으로 많이 졸업을 했죠. 우리도 통할 거예요, 이 족보가. 요거 30초, 요거 1분. 그리고 파트 5, 6는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민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는 못 풀어요. 버리고 바로 다음 문제 푸는 거예요. 좀 냉정하긴 한데. 왜냐면 본인이 알거든요. 선생님,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랑 못 푸는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조금 이따 저랑 문제 풀 건데 본인이 바로 알아요. 그냥. 느낌 오거든요. 딱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못 푸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바로 다음 문제 풀면 됩니다. 맞출 것만 맞출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개 더 전략을 말씀드리면 5, 6, 7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럼 5, 3, 15 전략만 기억하면 좀 편해요. 무슨 전략이라고요? 굉장히 방금 조용했다. 방금 굉장히 인터스텔라의 느낌이었다. 방금 굉장히 외로웠다 나. 자, 5, 3, 15 전략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지요. 마이너스 5 파트 5, 마이너스 3 파트 6, 마이너스 15 파트 7. 요 전략으로 나가면 학생분들이 보통은 750점을 받습니다. 5, 3, 15 이렇게 말하면 조금 쉬운 토익 시험이었다. 그럼 한 300, 한 45? 뭐 이렇게 나오고 좀 어려운 시험이었으면 360 이렇게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요 정도로 맞추면 돼요.
파트 5 5개만 나가고 파 6 3개만 나가고 어렵죠? 파 7 15개. 그럼 느껴지게 파 7 15개만 할만한데? 라고 느껴질 거야. 아니야. 저게 가장 어려워요. 왜? 삼중지문 같은 거는 파트 7에서 문제가 5개씩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만약에 한 개를 버려. 그럼 여기서 5개는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5, 3, 15 전략이 우리 반의 목표다. 그리고 약점 체크 모의고사 같은 거 풀었을 때 내가 만약에 5, 3, 15가 딱 나온다. 그럼 시험 치러 가면 돼요. 그냥 보통. 오케이? 예. 자, 공부 방법은 5, 6, 7 순서로 나가는 게 맞아요. 5, 6, 7 순서로 해야 돼. 왜? 문장에서 지문으로, 지문에서 어려운 지문으로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다고 파 7 문제를 푼다. 그러면 소설을 보통 쓰게 되죠. 어떤 거냐면 단어로 끼워 맞추는 거. 우리 수능식 독해랄까? 제가 수능을 뭐라 한 건 아닌데 제 친구 중에 메가스터디 친구들 있거든요. 강사들. 이제 막 얘기해보면 애들이 감을 잘 잡아야 돼요. 커피, people, 사람들이 커피 마신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토익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혼납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판매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커피를 만들 때도 있고 사람들이 커피를 싫어할 때도 있거든요. 다. 그래서 추측성으로 독해를 하면 안 되고요. 문법을 잡고 근거를 잡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는 5, 6, 7 순서로 나갈 거고 수업 시간에 이제 6나 7 자료는 제가 드릴 거니까 일단 파트 5 위주로 나갈 겁니다. 뒤에 있는 문제 2개 있거든요. 가볍게 웃으면서 푸세요. 미소 잃지 말고. 20초. 빠르게. 4페이지. 책 없어도 고개 들고 푸세요. 책 있으면 바로 푸시고. 오케이. 확실히 기본반에 오는 느낌이 나네요. 왜냐? 보통 저는 이렇게 문제 풀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보는 게 아니라 손 움직이는 거 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없겠다가 좀 보이는데 왜냐? 제가 이제 뭐 기초반이나 우리 입문반 처음 토익을 시작하는 반에 가면 이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본반 학생이라는 게 왜 느껴지냐면 문제 풀 때 푸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지금 낙서된 거 본인 스스로 확인하세요. 문법 문제를 풀 땐 이런 식으로 막 끊어지는 낙서가 나오는 게 맞고 왜냐면 구조 분석을 하니까 이건 구조 분석으로 푸는 거고요. 어휘 문제 풀 때는 밑줄 긋는 낙서가 보통 많이 오죠. 해석을 하니까. 해석. 이게 이제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를 푸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빨리 알아내냐고? 요 보기를 보세요. 얘들은 전부 다 꼬리 빼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그리 출신이잖아. 문 딱 봤을 때 보기를 봤을 때 비슷하다. 그럼 문법 문제. 그런데 오른쪽 보기를 딱 봤을 때 다르다. 그럼 해석 문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보통 시험장 가면 환상의 비율로 나오죠. 20대 10. 이게 20개, 저게 10개 나와요. 파트 5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문제 접근 방법이 문법 문제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잘 풀고 싶다. 그럼 단어 암기를 많이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암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암기 안 합니다. 시간 없어요. 단어 암기는 집에서 하세요. 대신에 제가 이제 정해드릴 수 있죠.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 있죠. 그 우리 지원쌤이 말해주셨을 거예요. 그거 암기하고 요즘에 추세 알려드릴까요? 요새 트렌드? 암기할 때 손 거의 안 써요.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마다 손을 많이 썼어요. 빽빽이를 막.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MZ세대인데 그런 거 왜 합니까? 봐요. 뭐 딴 거 이것저것 해요. 또 봐요. 또 딴 거 이것저것 해요. 봐요. 그냥 계속 보세요. 그냥. 계속 봐야 돼요. 숨 쉬듯이. 그래서 딱 느낌이 올 거야. 내가 목표 점수 달성했다 어떻게 아냐고요? 시험 치고 나올 때 모르는 단어가 없었다라는 느낌이 들면 보통 목표 달성해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처음 보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을 계속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제 부교재 가장 뒤에 넘겨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밑줄 그어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토익 해킹 단어라고 불러요. 토익 해킹. 제가 밑줄 그어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 뜻과 품사를 다 찾아오셔야 해요. 부교재 가장 뒤쪽 편에 있으니까. 뜻과 품사. 예, 리뷰 있죠? 리뷰 있죠, 여러분들? 리뷰 이런 거 딱 봤을 때, 검토다, 검토, 그렇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네? 그럼 동사로는 검토하다. 명사로는 검토.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나는 원한다 검토하는 것 연말 보고서를 끝. 이렇게 한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답지는 제가 올려놨어요. 만별 게시판에. 어디 올려놨다고요? 만별 게시판. 확인하시면 돼. 근데 본인 스스로 직접 찾아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토익은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해요. 수능은 여러 문장을 대충 읽고 한 문제를 풀면 되는데 토익은 한 지문을 풀 때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신 수업 시간에는 퀴즈를 봅니다.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제가 단어 퀴즈 맨날 볼 거예요. 근데 그 단어 퀴즈는 아주 어려운 단어들만 제가 넣어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틀린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퀴즈를 볼 겁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는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아있으면 됩니다. 꿀! 뒤로 넘어오시면 커리큘럼이 있죠? 이 순서는 조금 달라요. 나가는 진도가 좀 다른데 월수금반 친구들이 계시니까 월수금반 친구는 이번 달은 그냥 요렇게 동사만 조지러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월수금반 친구는 올 때마다 동사만 조지는 거예요. 하지만 평일반 친구들은 싹 다 조져주겠죠. 그런데 이제 화목금반 친구들이 오면 좀 다르겠지. 사목금반 친구들은 동사가 아닌 것들 위주로 배우겠지. 근데 평일반 친구들은 뭐 다 배우면 되겠지 뭐. 그래서 이 반은 월수금 화목금 평일반이 다 같이 오는 반이니까 잊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들 금요일 날마다 수업이 있는 금요일이고 수업이 없는 금요일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예언 한 개 할게요. 화목금 친구들 3명 정도 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박수 쳐주면 됩니다. 실수 안 할 것 같지? 무조건 실수한다. 재밌다.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월수금 수업이 없거든?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한 3명 정도는 얼굴을 볼 거예요.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온 김에 공부하고 가라고 해요. 그냥 온 김에 공부하고 가세요. 끝! 자, 진도 이렇게 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설명 다 끝났으니까 주어 동사 값에 주어 동사 9페이지. 이제 주어 동사를 한다라고 말하면 에이 선생님 저 주어 동사 아는데요?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잘 들으세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뭐 이 자리에서는 영문학과 친구들도 있겠죠? 나보다 뭐 주어 동사를 더 많이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풀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거든. 제가 이제 볼게요. 봐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그냥 읽거든요. 주어랑 동사는 문장에 반드시 존재한다. 문장 하나씩은 있다. 그래.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소설책도 아니고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라는 거는 시험에 대비하는 거야. 우리 대비해보자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시험에 넣어보자고. 봐요. 주어랑 동사는 문장에 반드시 있다. 이 말은 하나라도 없으면 문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파트 5에서는 한 문장 속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파트 5 몇 문제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문 좀 잠궈. 저기 밖에 문 좀 잠궈주세요. 집에 못 가겠다 다. 자, 대답 잘해요. 파트 5 몇 문제라고 했어요? 괜찮아. 편안하게. 집에 못 간다고 다 얘기하자. 해보자고. 자, 파트 5 몇 문제라고 했어 내가? 30문제라고 했어요. 몇 문제예요? 재밌구만. 지원쌤 이렇게 안 하잖아. 착하잖아 우리 지원쌤은. 자, 30문제라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주어 동사를 몇 개 찾아야 될까요? 파트 5 풀 때? 30개씩은 찾아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파트 5 문제 풀다가 주어랑 동사 중에 한 놈이 안 보여요 선생님. 그럼 보기에서 걔만 고르면 되는 거죠. 이게 시험용 적용이에요. 또 들어가요. 문장에 하나씩은 있다라는 말이 뭐야? 한 개 이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문장에 주어 동사가 한 개 이상이 돼요? 네, 돼요. 맨입으로는 안 되지. 공짜가 어딨어? 접속사. 그래서 우린 접속사를 배우는 거야. 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주어 동사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자고요. 접속사 3개를 발견했어요. 동사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4개. 아주 좋다. 그럼 반대로 동사를 3개를 발견했어. 접속사 몇 개를 찾아야 돼? 2개를 찾아야 돼. 근데 내가 동사를 2개 찾았는데 접속사가 없어. 그럼 한쪽이 동사가 아니라 분사겠죠.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추론을 할 때도 항상 동사부터 먼저 찾고 추론을 하는 게 좋아요. 접속사가 있어? 없어? 근데 왜 동사가 2개야? 하나가 동사가 아니겠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케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주어는 문장에서 주인공 S라고 줄여서 부르면 되고, 동사는 그 주인공의 동작과 상태니까 verb, V라고 부를게요. 결론 내려면 S와 V가 있어야지 문장이 됩니다. 예문 1, S, 주어니겠죠. 주어니까. V는 sings겠죠. 문장 완성! 예문 2, S, 주어니고 happy 동사 아니잖아. 그럼 이 문장 탈락이에요.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쉽지가 않겠죠. 주어는 특이하고 이상하고 길고 짧고 난리난 경우가 많으니까 주어 찾겠다고 달려들면 돼야 안 돼요. 혼납니다. 못 찾아요. 주어 다음은 동사 잊으세요. 뒤집어요. 동사 앞은 주어라고 하세요.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항상 동사 찾고 주어라고 먼저 말하세요. 앞쪽은. 할 수 있겠죠? 밑에 문장을 보자고. 예문 3. 이게 보통 파트 5에 나오는 한 문제의 길이에요. 여기에서 하나가 딱 없어지면 그게 파트 5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어 찾겠다고 앞에서부터 구질구질이 아니라 전체를 훑으면서 동사 건덕지를 찾아요. 요 있네 동사 sings. 그럼 앞쪽은 다 뭘까요? 주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주어예요. 근데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동사 한 개를 더 찾았을걸? 어디 있을까? is wearing. 아주 좋다. 그럼 선생님 이게 뭐예요? 왜 동사가 두 개예요? 왜 두 개겠어? 뭐가 있으니까? 접속사 who가 있으니까. 일명 관계대명사 who. 그래서 이제 이게 접속사라고 who가 뭐지? 라는 생각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문법 공부 시작이에요. 이렇게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일단 동사부터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왜 동사가 두 개 있지? 라는 거를 배우러 오는 게 바로 학원입니다. 한 개 더 들어가 볼까? 호기심이 또 많은 친구는 선생님 excited도 동사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excited 동사 출신은 맞아요. 근데 얘가 왜 동사가 아닐까요? 지금 딴 데 보지 말고 집중해서 얘가 왜 동사가 아닐까요?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차차 배우긴 할 건데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동사야 얘가. 얘는 분사지. 동사 출신의 분사. 그럼 또 분사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그거 배우러 또 학원에 오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문법 공부를 하는 이유. 지금 여러분 집중력이 조금 많이 흐트러질 시기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토익 시험은 2시간짜리 시험이에요. 맞아요? 시험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중이 안 돼가지고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걔들이 LC에서 막 먹는 얘기하면 나는 뭐 먹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이거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여러분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게 뭔 줄 알아요? 참고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토익 시험을 칠 때 마스크를 써야 됐었습니다. 나도 집에 가고 싶더라고. 왜? 도핑을 못해요. 그러니까 도핑이라고 하면 핫식스나 커피 이런 거 이제 원래 못 먹었거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3년 동안 못 먹었어요. 죽겠더라고 진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근데 가장 최근에 제가 시험장 갔거든요. 되더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한 개 깔고 어떤 분은 학생분은 옆에 페레로스 5개 깔아놨더라고. 먹을 뻔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옆에 쫙 깔아놨더라고. 그리고 소리만 바스락바스락 안 나면 돼요. 그래서 페레로스 이렇게 까둬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이런 걸 까두고 저는 핫식스 같은 거 딱 한 개 까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훨씬 쉬워졌어. 완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조금 커피나 이런 거 좀 도핑을 하면서 간식 챙겨가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여기 1, 2, 3, 4, 5, 6 있죠? 6문장. 책 없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푸는데 20초 줄 테니까 문장이 형성되면 동그라미, 형성 안 되면 X표 치세요. 20초. 문장이 형성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치세요. 10초 남았어요. 오, 입문에서 기본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네. 이야, 한번 놀아보자는 거죠? 좋아요. 제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입문에 있었을 때랑. 네. 끝났어요? 끝. 제가 입문에 있었을 때랑 여러분 왜 다르냐면 기본반은 제가 시험장에 바로 보낸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 다음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알려줘요 그냥. 근데 입문은 조금 더 높은 반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우쭈쭈쭈 데리고 오는데 기본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나랑 수업 듣고 바로 시험 치러 가서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오세요 그냥. 이거 해커스가 영상 보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한테서 끝내도 돼요. 그냥 여러분 원하는 점수만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받아봐요. 자, 1번 문장 동사 없죠? 탈락. 2번 문장 동사 있어요. 앞에 주어겠죠. 3번 문장 동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rose. 아주 좋다, 우리 기본반. rose가 동사란 걸 아셔야죠. 그 다음에 4번 문장 동사 어디 있어요? try예요. 아주 좋다. 그럼 주어는요? please 피자라고 말하면 혼납니다. 아시겠죠? 주어가 아니야, please는. 제발인데 제발이 무슨 주어야. 이건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무슨 문이냐?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여러분들 주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만 쓰면 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머리 없는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토익 시험에 매 시험 한 문장씩은 나옵니다. 저는 이제 토익 시험을 보통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러 가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몇 개 외우러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한 문장씩 딱 시험 하나에. 5번 동사 어디 있어요? 없죠. 6번은요? 동사 is able to. 근데 이건 보조동사, 조동사, 준조동사라고 부르거든. 이게 준조동사라는 말은 동사가 따로 있겠죠. 자, 프로젝트가 동사일까? 프로젝트가 동사예요? 맞아요. 프로젝트는 동사, 명사 둘 다 돼요. 학생들이 보통 프로젝트를 명사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동사로 쓰면 예측하다, 계획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 문장 해석이 될걸요? CEO는 할 수 있어요.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어요. 그 한 해의 지출을요. 이 보세요. 프로젝트, 동사 되잖아요. 이렇게 동사, 명사 둘 다 되는 단어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모아터, 모상 이런 거 있잖아요. 모상 이런 것도 동사, 명사 둘 다 되고 그 다음에 뭐 increase 이런 것도 뭐 동사, 명사 다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한 개 이런 거 있죠. account 이런 거 있잖아요. account 보통 뭐예요? 뭐 계좌 이런 거잖아. 근데 동사로 쓰면 차지하다, 설명하다 이런 표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꾸준히 외우셔야지 문법 문제도 풀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단어 꾸준히 외워주시고 주어 자리에 오는 것들을 볼게요.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 알죠? 제가 무작위로 외우라고 하는 거 싫어한다고. 왜? 내가 싫어하는 건 학생들한테 안 시켜요. 이거 그냥 누가 나한테 선생님이 무작위로 외우라고 해. 그 수업 안 들어요. 아시겠죠? 이거 그렇게 말하면 수업하기 쉽잖아. 어떻게? 이 페이지 다 외우세요. 다 외우시고 뒤에 페이지 다 외우세요. 이건 쉽지?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명사, 명사절,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예요. 입 아프죠? 줄여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돼요. 갑니다. 절대 명동 두부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 기억해요? 그렇죠. 예. 절대 명동 두부라고 하면 이게 주어 자리 들어올 수 있는 품사들이거든요. 저기 여러분 좋아하는 명동 있잖아. 명동. 지하철 타고 가면 거기 두부를 팔 거예요. 그럼 절대 명동 가서 두부를 드신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절대 명동 저기 4개는 명사만 붙일게요.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 무슨 절? 명사절. 그리고 대 뭐예요? 대명사. 그 다음 명은요? 명사. 동은요? 동명사. 이봐. 명사만 붙이면 되잖아. 마지막엔 두부점사. 투부정사. 내가 붙었다.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지원생이 부쉈다고 하세요. 나 안 부쉈어. 자, 투부정사. 그래서 야 절대 명동 두부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친구들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친구들을 절대 명동 두부라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갈 건데 50분씩 배울 건데 오늘은 짧게 할게요. 명사는 이름. 이름 붙이면 다 주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 있죠. 지금 뭐 공기, 생명체, 비생명체 이런 거 싹 다 그냥 이름 붙일 수 있잖아. 그럼 걔가 주어가 돼요. 텀블러라고 이거 부를 수 있잖아. 그럼 얘도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Tumbler has a lot of caffeine. 이런 식으로. 그럼 대명사는요, 선생님? 그 이름 대신 부르는 거. 그럼 왜 대신 부르느냐? 이름은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계속 부르면 듣기 싫어요. 2번만 들어도 듣기 싫어. 이봐. 여러분 아까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텀블러라고 했지. 맞아? 근데 텀블러라고 한 번 정도 말하니까 괜찮죠. 여러분 이 텀블러가 이 텀블러 속에 담으면요. 이 텀블러는 듣기 싫지. 그거야. 그래서 텀블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요거요. 제 거요. 이 커피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라고 본능적으로 둘러가지고 말해요. 왜? 상대방한테 혼날까봐. 이름을 계속 부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종훈이 생각해. 종훈이 수업 어때? 종훈이랑 수업하니까 괜찮아? 듣기 싫지.
그래서 제가라고 하는 게 대명사예요. 끝. 동명사는 뭐야? 동사인 줄 알았는데 뒤에 ing가 붙어서 명사예요. 투부정사는요? 동사인 줄 알았는데 앞에 to가 붙어가지고 명사예요. 명사절은요? 명사인데 전레이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그냥 명사 느낌이 나야 돼요. 그게 주어가 되는 거죠. 끝. 앞으로 50분씩 배울 거예요. easy.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찾겠다고 덤벼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봐도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하고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어가 아니라 뭐를 찾자? 그렇지, 동사 찾자. 그게 끝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짜들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 가짜 주어 it이 있습니다. 선생님, it을 왜 가짜 주어로 써요? 외국 사람들은 머리가 큰 걸 안 좋아해요. 투부정사라든지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너무 묵직하고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짜로 씁니다. 가짜. fake. it.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파트 5를 풀 때 it을 발견하면 항상 고개를 뒤로 돌리세요. it. 어디 있어 진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it 있으면 뒤에 진짜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이건 언제까지나 파트 5 내용이에요. 왜? 파트 6는 it이 진짜일 때도 있어요. 왜? 앞에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문장이 있으니까 앞문장이. 파트 5는 앞문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it이 나오면 가짜인데 파트 6나 7에서 it이 나오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왜? 앞에서 뭔가 말했던 무언가를 it으로 가리킬 수 있거든. 근데 파트 5에서는 가짜예요. 얘들이 뒤로 도망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서. 그 다음에 there 같은 경우는 두 개만 기억하세요. there is와 there are. there is는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 there are는 뒤에 복수 명사가 온다. 즉 there는 주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우리 업계에서는 이것을 유도부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there는 주어가 아니다라고 믿으세요. 뒤에 나오는 명사 따라 지금 나오는 동사가 바뀌거든요. there is, there are. 이 두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우, 그럼 좋다. 주어 자리 나오는 거 배웠으니까 문제를 또 한 풀어봐야 또 안 심심하겠죠? 1번, 2번, 3번 빠르게 푸는데 30초입니다. 참고로 1단계 문제는 600점대 문제니까 맞춰야 돼. 푸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참을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다 풀고 쉰다. 참을 수 없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번 문제 풀 때 여러분 동사 어디 있어요? 비긴이에요? 비긴즈예요? 그럼 앞쪽은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에 오시는 거 다 말해주세요. 무슨 두부? 절대명동 두부. register 동사죠. registration 명사죠. 정답은 registration. 근데 registration이 명사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션이라서. 그렇지, 꼬리. 전문용어로 이 꼬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미사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단어 외울 때 전미사 위주로 파야 돼요. 그래야지 명사 꼬리, 형용사 꼬리, 부사 꼬리 등등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하면 접두어를 까야 되겠죠. 접두어를 배우면 여러분들은 그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알면 좋은데 제가 만약에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제가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토익은 무조건 전미사로 나가는 게 맞아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다르게 풀어보자. is가 동사예요. is가 뭐라고요? 동사예요. 자, 그럼 문장에 동사가 나왔는데 접속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동사가 또 나와요? 못 나와요? 동사는 또 못 나와. 그럼 정답은 drinking이에요. 이 봐. 1번, 2번 봐요. 이 지금 문제 2개 풀었는데 푸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지? 못 느꼈어? 1번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을 바로 찾았어요. 아, 이게 주어 자리니까 명사가 정답? 헤헤. 이게 전공법. 근데 2번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했어? 오답을 지웠지. 이게 속어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전공법으로 풀어야 될까? 속어법으로 풀어야 될까요? 고민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쓰세요.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전공법을 쓸까 속어법으로 쓸까 할 시간에 그냥 쓰세요. 그냥 뭐든.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근데 그 문제가 정답이 보이면 바로 전공법으로 가되 안 보일 겁니다. 오늘부터 그냥 잠도 안 자고 밤새 공부해도 시험장 가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계속 토익 강사하면서 토익을 얼마나 많이 쳤는데 시험장 가면 저도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솔직하게 저도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풀어야 돼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거는 소거법으로 접근을 해서 나머지 사지선다 중에서 2개를 지워. 그럼 2개가 남지. 이제 정답 확률이 50대 50이 돼. 그럼 내가 소거법으로 지을 정도는 공부를 해둬야 돼요. 다른 것들도. 공부를 항상 크게 해야 되거든요. 소거법으로 시작해서 전공법으로 빠져나오면 돼요. 항상 그게 안전하니까요. 이렇게. 소거법으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는 시각. 1단계 600점대.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 부교재에는 제가 600점, 700점, 800점대 문제 1, 2, 3으로 나눠놨어요. 800점에서 만점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 900점대 문제도 홈워크로 올려놨어요. 부담드는 건 아니에요. 960점이 나왔었어요. 기본반에서. 부담드는 거 아닙니다. 지원쌤이랑 저랑 같은 수업이었네 또. 공교롭게도. 같은 교재네 또. 960. 부담드는 건 아닙니다. 부담 좀 받으세요. 근데 960 받으면 되죠, 여러분도. 됩니다. 제가 문제는 계속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주어 자리 배웠으니까 동사 자리 갈게요. 동사 자리는 총 3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벌써 지쳤구나. 여러분 지치지 마. 좀만 더 버텨봐. 자, 동사 자리는 몇 가지라고? 3가지야. 근데 조동사는 얘는 그냥 서포터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서포터. 뭐 롤로 치면 뭐 유미 뭐 이런 거야. 아시겠어? 서포터야. 아까 절대명동 두부 그 누가 게임 아이디로 만들었더라. 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전적 검색해 보세요. 걔 계속 티어가 올라가더라. 걔 진짜 내가 진짜 다음 들어가서 귓말 해야 되겠어. 절대명동 두부라고 만들었다. 골드 4인가 그렇더라. 애가. 이 토익을 해야 되는데 애가. 보고 있니? 얘야. 공부해라. 인강 지금 보고 있으면. 자, 중요한 것은 일반 동사, 비동사는 그냥 조동사가 서포트해주는 친구고, 일반 동사, 비동사를 나누는 방법은 비동사는 적어요. 상태, 위치. 누군가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비동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자,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지금 저희 학생분들이잖아요. 난 학생이다 영어로 해보세요. I'm a student. 잘했어요. 여러분 상태를 비동사로 썼죠 방금. 야, 너 어디 있어? 친구한테 전화해보세요. 어떻게? 너 어디 있어? 영어로 어떻게? Where are you? 끝. 비동사. 와, 상태, 위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낼 때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써요. 비동사를. 맞죠? 뒤집어봐. 상태나 위치가 아니라면 싹 다 일반 동사니까. 세상에 일반 동사가 훨씬 많아요. 지금 필기해야 한다. 요즘 커피 마신다. 수업 듣는다. 싹 다 일반 동사야. 상태나 위치가 아니라면 일반 동사. 끝. 조동사는요, 쌤? 조동사 이것만 기억하세요. 동사 찾는 도구야.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을 거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조동사 앞쪽에는 뭐가 들어와야 할까요? 그렇죠. 조동사 앞쪽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절대, 명동, 두부. 끝. 이게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계속 쌓아갈 거예요. 저랑. 문법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같은 맥락에 있어요. 같은 맥락에.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동사까지 배웠죠? 그럼 지금부터 2단계 문제 들어갑니다. 700점대 문제. 여러분들이 주력 문제예요. 30초 줄게요. 3개 푸세요. 화이팅! 초 남았어요. 좋다. 친구들은 뭐 다 많이 푸신 분들은 뭐 5번가 6번까지 풀었네. 잘했어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제가 굉장히 제한된 시간으로 빨리 풀라고 하는 이유가 시간에 쫓기면서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사실 또. 그리고 토익 시험이 무서운 점은 내가 뭘 틀렸는지 얘기를 안 해준다라는 점이죠.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 본인이 푼 문제 정답이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았다라고. 과연 그럴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정답은 뭘까요? 이런 문제 풀 때 주어니까 레지스터링이다 라고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제가 이 문제 풀 때 항상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뭐를 찾아야 돼? 동사 찾아야 돼. 뭐를 찾아? 가자고요. get이 동사인가? 아니지. 투부정사인데 어떻게 동사야? update가 동사인가? 아니지.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동사야? delivered가 동사인가?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이 문장은 동사 없는 문장이니까 정답은 register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맞춰야 돼요. 방심하면 틀리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명령문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선생님, 저는 700점, 800점이 안 나와야 하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에 집착을 많이 해요. 아니야. 제가 토익 강사가 돼 보니까 900점까지는 쉬운 문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딱 쳤는데 아슬아슬하게 680막 이렇게 나와. 그럼 어려운 문제집을 사서 풀지 마세요. 그냥 쉬운 문제집을 사가지고 계속 푸세요. 쉬운 걸 틀리면 안 돼요. 오케이? 어려운 거는 틀려도 됩니다. 어려운 건 900점대 용이니까. 근데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맞춰야 되는 700점대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면 is becoming이 동사주? 그럼 더 이상의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find 지우고 finding을 고르면 되잖아. 재밌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동명사를 저랑 지난달에 배워서 이 문제를 맞춘 학생도 있고 저랑 첫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다가 find는 아니겠지 해서 finding을 고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정답이잖아요. 맞아요? 어쨌거나 속어법으로 정답으로 맞추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혹시나 복습한다고 AI 프로그램 이런 거 돌리잖아요. 보통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장 문제점은 그거예요. 저도 해봤고 써봤거든요. 궁금해서. 여러분 만약에 2번 문제를 맞춰요. 그러면 그 AI 프로그램이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동명사 문제를 안 줘요. 야, 너 동명사 문제 맞췄잖아. 너 알잖아. 모르는데? 너 알아. 모르는데? 안다니까? 계속 그래요. 이거 맞췄으니까. 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동명사를 알아서 맞춘 게 아니라 속어법으로 맞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이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알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속어법으로도 풀어도 되고 전공법으로도 풀어도 됩니다. 2단계 700점대였고 아직 남았습니다. 마무리 정리 한번 하고 3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저는 수업 시간에 저 혼자 얘기하다 끝내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말도 계속 걸고 계속 쪼을 거예요. 자, 요거는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40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요거는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갑니다. 문장에서 문장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한 개 이상이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있으면 돼요? 접속사요. 그래서 접속사를 배워야 돼요. 나랑. 두 번째, 명사를 배우면 주어 찾기가 쉬워진다. 맞습니다. 명사를 배우면 주어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무조건. 왜? 대부분의 주어는 명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떤 생명체나 비생물체 이런 걸 나타내야 되니까 주어로서. 그리고 동사를 찾았다고 끝이 아니라 동사는 수태시를 따져야 돼요. 뭐를 따져요? 수태시가 뭐냐면 단수, 복수, 능동태, 수동태, 시제예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거예요. 지독합니다. 조심하시고. 가짜 주어 이시랑 대어가 나오면 진짜를 찾으세요. 항상. 저기 뒤로 가면 투부정사랑 명사절이 하이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문은 머리 없는 문장으로 동사부터 바로 시작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문법은 뼈대 잡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뼈대를 잡았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뭐를 먼저 찾아야 돼요? 주어가 아니라 그렇죠. 동사부터 먼저 찾는 이유는 주어 찾기가 어렵잖아. 동사 경우의 수 말해줘요. 뭐뭐 있어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또 한 개 더. 조동사는 서포터. 이렇게 찾고 시작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사를 못 찾아서 그 문제를 틀린다. 그럼 문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어가 부족해서 틀린 거예요. 오케이? 일단 내가 문법 때문에 틀렸어요 라고 말하려면 동사는 찾고 틀려야 돼요. 동사 찾았지? 그럼 이제부터 문법 때문에 틀리는 거야. 동사 앞쪽에 올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뭐예요? 절대, 명동, 두부야. 이게 돼야지 일단 문장이라는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요소니까. 재밌는 거. 여러분들 웹사이트 쓸 때 있죠? 아니 그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gmail 다음에 뭐를 써요? 무슨 com? .com. 그렇지. gmail.com을 많이 쓰죠. sv.com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왜? C가 뭔데? compliment. 이게 보어예요. O가 뭔데? 목적어, 오브젝트. M이 뭔데? modifier, 수식어. 여러분 미국 대통령 연설문을 지금 딱 가지고 와서 봐도 sv.com으로 다 나눌 수 있어요. sv.com을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구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재밌는 거 갈게요. 절대명동 두부가 일반 동사를 만나 일반 동사 뒤쪽으로 온다. 그럼 그게 목적어가 돼요. 여러분들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오늘 배웠네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절대명동 두부. 여러분들이 절대명동 두부가 비동사를 만나 뒤쪽으로 온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호라고 부릅니다.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다 말하세요. 절대명동 두부. 이제 시작이에요. 문법은 저는 연결시킬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문법 공부를 모래성 쌓아 올리듯이 공부했거든요. 하나하나 파가지고. 쓸모가 없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돼. 크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음 시간에 명사를 배워. 그럼 지금 이 조각에 넣어야 돼요. 보자. 어디 보자. 명사가 어디 들어가더라? 아! 절대명동 두부. 주어 자리 들어가고 보자. 아, 동사는 명사 안 되고. 아, 보호 자리. 아, 목적어 자리.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명사 배웠던 거 한번 볼까? 명사는 고유명사, 시판명사 이렇게 식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큰 그림, 그림판을 오늘 배운 거예요. 여기 이제 채워 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문법 공부하러 온 이유예요. 문법 공부하는 이유. 이것들을 다 채워 나갈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sv닷컴이랑 절대명동 두부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문법은 끝나갑니다. 좀만 더 버텨보시고 3단계 문제 2번만 딱 풀어볼게요. 이거 참고로 800점대 문제예요. 화이팅! 20초. 거기까지. 이 정도 딱 고민했는데 정답이 안 나왔다. 그럼 거기서 더 고민을 해봤자 안 풀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과감하게 버리고 바로 다음 문제. 제가 버리는 것도 실력이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봐요. 동사부터 먼저 찾으세요.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 increase. 동사이자 명사 둘 다 되는데 여기선 동사다. 선생님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요. 얘는 자타 동사 둘 다 돼요. 죽었다 죽었어. 환장하겠다. 중요한 건 얘가 동사예요. 맞아요? 앞쪽은 다 주어예요. 자, 근데 주어 자리에 오시는 걸 따져보니까 절대명동 두부라며 A는 안 되겠지 뭐. A는 동사니까. 근데 B, C, D는 된다? 전부 다 명사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문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석까지 잘해야지 풀 수가 있어요. 이게 3단계야. attendance가 있어요. attendant 둘 다 사람. attendance 출석률. 그럼 뒤를 보니까 30%가 증가했죠. 사람이 거다의 맥스가 돼서 벌크업의 30%가 거대해졌을까? 한 사람이? 아니면 출석률이 30% 올랐을까?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푸는 사람들을 문맥으로 푸는 약간 센스 있는 친구. 근데 이게 힘들면 약간 조금 문법적으로만 접근해도 돼. B랑 C를 보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왜 앞에 관사가 없지? 이렇게 해서 푸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풀면 돼. 이거 아직 명사 안 배웠지만 B랑 C 같은 경우는 셀 수 있으니까 앞에 on을 붙였어야 됐지 뭐, 관사를. 근데 안 붙였잖아. 이렇게 풀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끝. 고생하셨고 이런 3단계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풀어오셔야 돼. 거기서 끝이 아니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직 남았다. 홈워크 900점대 문제. 이건 어디 있냐고요? 반별 게시판에요. 이미 올려놨어요. 제가 입안에서 괜히 960점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홈워크도 900점대 문제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랑 푸는 문제가 쉽네. 난 조금 더 챌린지가 필요하다. 홈워크 도전하시면 돼. 근데 난 진짜 이거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도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2단계까지의 목숨을 걸어도 돼요. 아시겠죠? 2단계만 잘 맞춰도 700점은 나오거든. 근데 좀 더 욕심이 날 거예요. 그래서 3단계랑 홈워크까지 꼭 풀어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반별 게시판에 올려뒀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몇 명이 다운받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왔는데 이 정도 인원인데 조회수가 10명. 이러면 이제 문 바로 잠그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다운받았는지 이런 거 다 가려낼 거예요. 다운받으세요. 안 풀 사람도 전부 다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 2, 3단계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게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땐 제가 해설지를 올려놨어요. 밀착 해설지. 저거 이제 다운받으면 돼. 반별 게시판 해설지 올려놨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주 교재 1, 2, 3단계를 다 풀면 부교재 1, 2, 3단계를 다 풀면 이 주 교재는 껌이에요. 해커스 주 교재 그 녹색 있잖아요. 그 걔. 걔는 껌으로 풀릴 거예요. 걔 주어 동사 파트 풀어오시면 되거든. 괜찮니? 응,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 풀다가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글을 올리거나 안 그러면 스터디가 우리 조교님이 싹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럼 아직 남았다. 1분 남았다. 아직 1분 남았다. 여러분들 교재 뒤쪽으로 가면 단어 퀴즈가 있습니다. 단어 퀴즈에 대한 해설은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는 그냥 단어 그대로 골라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딱 봅시다. 1번 문제 딱 보세요. 1번 문제 집중. 이거 보기를 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게 생겼죠, 보기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이런 단어 문제를 틀렸을 때 그냥 틀리는 건 없어요. 잘 들어요. 첫 번째, 문장 해석이 안 돼서 틀렸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문법 문제예요. 본인이 문법을 잘 몰라가지고. 문법을 알아야지 해석이 되거든. 근데 이 문장을 해석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 그럼 보통 보기 뜻을 안 외웠겠죠. 보기 단어 안 외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해석도 되고 보기도 단어 다 외웠는데 왜 틀렸어요? 논리. 토익에서 중요시하는 게 논리예요.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한 문제만 저랑 같이 풀고 나머지 집에서 풀어오시는 거야. A, B, C, D 답 전부 다 어휘 문제는 해석해야지. applicant, 지원자들이에요. are not required. 요청받지 않아요. to have, 가지기를. 깊은 무언가. 요청받지 않네. 깊은 무언가 가지기를. 투자은행에 관해서.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게 선호될지라도. 그러면 지원을 한 사람들, 채용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건가 보다. 좋긴 좋은데 안 가지고 있어도 된대. 그 말은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로직적으로. 그러면 봤을 때 지원하신 분들이 투자은행에 관해서 뭐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걱정이 많다고 그 사람을 뽑진 않잖아. 그럼 뭘로 뽑겠어? 지식이 많으면 뽑겠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어휘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거 구조 분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구조 분석할 시간이 없다니까. 구조 분석을 할 시간이 없어. 바로 그냥 해석으로 나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요것도 나머지 집에 싹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날 공부하느라 많이 고생하셨고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스터디 바로 신청해 주시고 평일반 친구들은 내일부터 바로 스터디 진행, 월수금 친구들은 수요일부터 바로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제 꼭 구매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했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끝.